이번 시간에 우리 실전 모의고사 G형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2번이요. 문제 2번 보니까 이제 계산 작업하고 총 배점이 40점이 되어 있죠. 계산 작업 시트에서 다음 과정을 수행하고 저장하시오.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고요. 지금 이것을 보게 되면 이제 1번부터 시작해서 5번까지 우리 계산 작업 문제 5문제가 나왔습니다. 이 5문제를 우리 엑셀을 통해서 같이 한번 문제 풀어보자고요. 자, 우리 계산 작업 시트로 왔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표 1번이다, 표 2번이다, 표 3번, 표 4번, 표 5번하고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쭉쭉쭉 들어 있습니다. 이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문제를 풀어라. 그거죠. 자, 그럼 이제 1번부터 시작해서 같이 한번 보자고요. 1번 문제요. 1번 문제 보니까 표 1번에서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 표 1번에 보니까 수학 경시 대회하고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쭉 들어 있습니다. 자, 여기 보게 되면 이제 점수라는 게 있대요. 점수가 지금 우리 B열에 쭉쭉쭉 들어 있죠. 이 점수에 대해서 순위를 구하래요. 순위를 구해서 그때 이제 순위가 1이면 1등이다, 2이면 2등이다, 3이면 3등이다. 그리고 나머지 등수에 대해서는 공백으로 수상 여부에다가 표시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 수상 여부에는 1등이다, 2등이다, 3등이다. 그 세 가지 아니면 나머지는 이제 싹 다 이제 공백. 그렇게 이제 출력이 되면 되겠죠. 그때 그러면 우리가 출력하고자 하는 게 1등, 그리고 2등, 그리고 3등 아니면 공백. 이렇게 이제 4개 중에 하나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때 이제 물어봐야 되겠죠. 내가 구한 그 순위가 1등이야, 2등이야, 3등이야. 그렇게 이제 물어봐야 되는데 그때 이제 물어볼 때 우리가 if를 이제 쓸 거예요. 그때 그러면 내가 출력하고자 하는 게 4가지가 있으니까 거기서 이제 빼기 1을 하게 되면 3하고 나오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 문제를 풀 때는 우리가 if 함수를 3번을 써주면 돼요. 출력할 게 개수가 4개니까 빼기 1을 해서 3. 그렇게 해서 우리가 if를 3번 쓸 겁니다. 그러면 그때 이제 랭크 eq란 이 함수를 가지고 일단 우리가 순위를 먼저 구해 봐야 되겠죠. 그때 이제 순위를 구할 때 점수가 가장 높은 것이 1이다.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랭크 eq라는 그 함수 생김새부터 좀 보자고요. 자, 우리 rank.eq라는 요 함수는 맨 앞에다가 이제 인수를 찍어주고요. 그리고 그 뒤에다 이제 우리가 범위를 지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다가 이제 우리가 옵션을 써주면 돼요. 그때 이 rank eq가 순위를 구하는 거죠. 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인수가 이 전체 범위에서 몇 등이야? 그렇게 해서 우리가 등수를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 옵션은 왜 쓰냐? 이 옵션이라는 거는 그때 이제 지금처럼 학교에서 만약에 시험을 봤다. 그러면 당연히 이런 점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1등이 되겠죠. 근데 우리가 이제 수영 시합을 하거나 달리기 시합을 하거나 하게 되면 그때 각각 사람들마다 이제 기록이 나올 거예요. 그때 기록은 작으면 작을수록 1등이잖아요. 해서 여기서 이제 옵션에서는 큰 숫자를 이제 1등으로 할 건지 작은 숫자를 이제 1등으로 할 건지 그걸 이제 찍어주는 게 우리 옵션이요. 그때 이제 옵션에는 우리가 이제 2가지를 쓸 수 있어요. 0을 쓰거나 1을 쓰거나 둘 중에 이제 하나를 쓸 수 있는데 이 0이라는 이 옵션은 우리가 이제 옵션을 쓸 때 생략하고 우리가 쓸 수 있는 게 0이라는 이 옵션이고요. 요 1이라는 이 옵션은 정확하게 얘기하게 되면 0 이외의 값을 우리가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해서 저는 여기서 이제 0 아니면 1이다. 그렇게 이제 표현을 했지만 여기서 0 이외의 값이다. 그러면 0 이외의 값. 0 빼고 나머지 숫자 써도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이 자리에다가 1 말고 2를 쓰든 3을 쓰든 4를 쓰든 5를 쓰든 100을 쓰든 200을 쓰든 전부 다 0 이외의 값이잖아요. 그래서 아무거나 써도 되는데 이거를 이제 옵션을 외울 때 아무거나 써도 된다. 그렇게 이제 외워버리면 나중에 이제 실제로 함수식을 쓸 때 헷갈린다고요. 해서 0 아니면 1이다. 그렇게 그냥 기억하라고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이제 내가 옵션을 0을 쓰거나 내가 옵션을 생략하게 되면 얘는 내림차순으로 이제 순위를 구해주고요. 1을 쓰거나 0 이외의 값, 다른 값을 쓰게 되면 얘는 이제 오름차순으로 순위를 구해줍니다. 여기서 이제 내림차순으로 순위를 구한다. 그 얘기는 내리막길 생각하세요. 그러면 내리막길은 높은 곳에서 시작해서 낮은 곳으로 점점 내려가는 게 내림차순이죠. 해서 얘는 이제 시작하는 그 지점이 높은 곳에서 시작을 해요. 해서 얘는 높은 수가 1등이 되게 해주세요. 그게 이제 우리 0이라는 이 옵션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이라는 이 옵션은 오름차순이라 그랬죠. 오름차순을 이제 순위를 구해주는데 그때 이제 오르막길 생각하면 돼요. 오르막길이란 그 길은 우리가 낮은 곳에서 출발을 해서
점점 올라가는 걸 보고 얘기하죠. 해서 낮은 곳부터 시작을 합니다. 해서 얘는 낮은 숫자가 이제 1등이 되게 그렇게 해주세요. 그게 이제 우리가 오름차순으로 순위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는 점수가 가장 높은 것이 1이다 그렇게 나왔으니까 높은 숫자가 1등이 되게 우리가 옵션을 0을 쓰거나 생략을 해주면 되겠죠. 근데 지금 이 문제에서 점수가 가장 높은 것이 1이다 이렇게 표현을 안 하고 순위는 내림차순으로 순위 구해라, 순위는 오름차순으로 구해라 그렇게도 이제 표현이 된다고요. 그렇게도 이제 표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오름차순, 내림차순 요거까지 같이 기억 좀 해두세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우리가 점수를 가지고 할 거고 높은 게 이제 1등이다 그렇게 나왔으니까 우리가 이제 랭크 EQ라는 요 함수를 쓸 때 옵션은 생략을 하고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석차 한번 구해보자고요. 는이라고 쓰고 여기다 이제 우리가 랭크.EQ하고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겠죠.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인수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첫 번째 사람의 이 점수가 어디에서 이 전체 범위에서 몇 등이에요? 그렇게 이제 물어볼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옵션은 우리가 생략을 하고 가로 닫고 이제 엔터만 땅 하고 눌러주면 되겠죠. 그럼 이제 9등이다 그렇게 나오는데 요걸 이제 채우기들을 쭉쭉쭉 하면 이제 결값이 이상하게 나와요. 왜 이상하게 나오냐? 지금 앞에다가 찍은 이 점수요, 이 B의 3번 셀은 첫 번째 사람의 점수죠. 그러면 내가 두 번째 칸으로 내려가서 계산을 할 때는 두 번째 사람 점수가 이제 몇 등이야? 그렇게 물어보는 거고, 세 번째 칸을 계산할 때는 89가 몇 등이야? 그 밑에 칸은 90점이 몇 등이야? 그 밑에 칸은 95점이 전체 범위에서 몇 등이야? 그렇게 이제 물어봐야 되겠죠. 그래서 요 앞에다가 찍은 이 B의 3번 셀은 셀 주소가 계속해서 변해야 됩니다. 근데 그 뒤에다가 우리 B의 3번부터 B의 11번까지 범위 잡은 곳이요, 그 영역이 이 점수가 들어있던 이 전체 영역인데 그때 B의 3번 셀이 이 범위에서 몇 등이야? 그렇게 물어봐야 되겠죠. 두 번째 사람은요 94점이 이 전체 범위에서 몇 등이야? 그렇게 물어봐야 되겠죠. 또 만약에 이 사람의 석차를 구한다 그러면 이 90점이 이 전체 범위에서 몇 등이야? 그렇게 물어봐야 되겠죠. 그러면 그때 이 범위는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하더라. 우리가 어떤 사람 거를 계산하든 간에 무조건 우리는 그 해당 점수가 이 전체 범위에서 몇 등이야? 그렇게 물어봐야 된다고요. 해서 이 범위는 변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F4번 눌러서 절대 참조로 이렇게 이제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엔터만 땅 하고 눌러주면 이렇게 9등하고 나왔고요. 그 밑으로 이제 채우기를 쭉쭉쭉 해주면 지금처럼 석차가 이렇게 이제 구해집니다. 그때 이제 1등의 점수를 보니까 97점이래요. 97점이 1등이 맞죠? 그리고 95점이 이제 2등이고 그 다음에 94점이 3등, 그 다음에 이제 93점이 우리 4등이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순위가 정상적으로 이렇게 이제 나온 게 맞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랭크 EQ 써서 우리가 순위 구한 거 있죠? 요건 이제 잘라내기 좀 해 놓을게요. 그래서 이제 if 이제 물어보면 됩니다. 자, if 써주고요. 가로 열어주고, 자, 내가 지금 방금 구한 순위가 있다. 컨트롤 V 하면 되겠죠? 그럼 내가 방금 구한 그 순위가 짜잔하고 나올 거예요. 내가 여기서 순위를 구했을 때 내가 방금 그 구한 순위가 1이랑 똑같아. 그러면 1등이야? 그렇게 이제 물어보는 거죠. 만약에 이제 1이랑 똑같다. 그 얘기는 이제 1이라는 그 얘기죠. 그러면 1위일 때는 우리는 1등이라고 출력해 주세요. 그렇게 써주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컴마 찍어주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1등이 아니라면 2등인지 3등인지 나머지 등수인지 먼저 물어봐야 되겠죠. 물어봐야 되니까 다시 이제 if 열어주고요. 가로 열어주고, 그리고 나서 컨트롤 V요. 컨트롤 V를 누르게 되면 또 랭크 EQ 함수가 나오겠죠. 자, 내가 방금 그 순위 구한 게 만약에 2등이랑 똑같아? 그렇게 물어보면 되겠죠. 만약에 2등이랑 똑같다면 이제 2등하고 요거 이제 출력해달라. 그렇게 찍어주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3등인지 나머지 등수인지 모르잖아요. 모르니까 또다시 물어봐야 돼요. 그래서 if라고 쓰고 또 가로 열어주고요. 또다시 컨트롤 V요. 컨트롤 V를 누르게 되면 이제 랭크 함수가 나오겠죠. 랭크 EQ 함수가 나오고, 내가 방금 구한 이 랭크 EQ에 나온 그 결과가 3이랑 똑같아? 그렇게 물어보면 되겠죠. 3이라는 숫자랑 똑같다. 그 얘기는 이제 3이라는 얘기죠. 만약에 3이라면 뭐라고 출력해달라? 우리 3등이라고 출력해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이제 1등도 아니고 2등도 아니고 3등도 아니라면 이제 나머지 등수에 해당하는 거니까 싹 다 이제 우리 쌍따옴표 2개 찍어서 빈 공백을 이제 출력해달라. 이렇게 쓰면 돼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if를 3번 썼으니까 맨 뒤에서 이제 if 가로 3번 이렇게 이제 닫아주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이 식을 봤을 때 지금 여러 줄로 이제 표현이 돼서 보기가 힘들죠. 자, 일단 엔터 한번 누르자고요. 엔터 눌렀더니 지금처럼 빈 공백이 나왔어요. 왜? 9등이었잖아요. 9등. 그리고 그 밑에 사람이 이제 3등이니까 3등 하고 그렇게 나오겠죠. 그 밑에는 이제 7이니까 빈 공백, 6이니까 빈 공백 그렇게 나올 거고, 그 밑에 사람이 이제 2등 하고 그렇게 나오면 되겠죠. 그리고 그 밑에는 5등이니까 빈 공백이 나오면 될 거고요. 그 밑에 이제 1등이니까 1등 하고 그렇게 출력되면 되죠. 그리고 그 밑에 이제 8하고 4니까 이제 빈 공백이 출력이 되면 됩니다. 그때 이제 제가 문제 풀 때 쓴 식이 지금처럼 이렇게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랭크 EQ라는 요 함수를 가지고 순위를 구한 거죠. 여기서 이제 순위를 구하고 여기서 또 순위를 구했습니다. 요 랭크 EQ라는 요 함수를 가지고 순위 구하는 거는 어차피 식이 다 똑같잖아요. 똑같으니까 복사해서 계속해서 붙여넣기 그렇게 해서 우리가 식을 쓴 거죠. 그때 첫 번째 if 요 함수를 기준으로 봤을 때 그때 요만큼 이제 조건에 해당하는 거고, 요게 이제 참일 때, 그리고 그 뒤에 있는 모든 식들이 전부 다 이제 거짓일 때, 거기에 이제 해당하는 거죠. 해서 랭크 EQ에서 나온 그 결과가 1이랑 똑같아? 1등이야? 그렇게 이제 물어본 거죠. 만약에 1이랑 똑같다. 그러면 이제 1등이란 얘기니까 1등 출력하고 그냥 끝내라. 그렇게 해서 여기 참에다가 1등 하고 써준 거고요. 만약에 이 첫 번째 조건을 만족을 못하면 그 다음에 이제 거짓으로 넘어가겠죠. 그러면 그 뒤에 있는 이 모든 식들이 싹 다 이제 첫 번째 if를 기준으로 봤을 때 거짓이죠. 해서 그 뒤로 넘어갔더니 여기서 또 if가 또 나왔어요. 이 두 번째 if를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요만큼 이제 조건이죠. 그리고 요게 이제 참일 때, 그리고 그 뒤에 있는 또 마지막 요 if가 우리 거짓일 때요.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if에서 랭크 EQ를 구한 그 결과가 이번에는 2랑 똑같냐? 그렇게 물어봤죠. 2등이야? 그렇게 물어본 거죠. 만약에 2등이라면 2등이라고 요 글씨를 이제 출력하고 끝내달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식을 쓴 거고요. 만약에 2랑 똑같지 않다. 그 얘기는 이제 3등인지 나머지 등수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 뒤로 이제 거짓으로 이제 넘어가서 또다시 이제 if가 또 나왔어요. 해서 요 마지막 세 번째 요 if를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요만큼 이제 조건에 해당하는 거죠. 해서 랭크 EQ라는 그 함수에서 구한 게 3이랑 똑같아? 그렇게 물어봤죠. 만약에 여기서 이제 3이랑 똑같으면 이제 3등이라고 출력해 주세요. 그렇게 해준 거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빈 공백을 출력해 달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식을 써준 겁니다. 그럼 여기서 첫 번째 조건에 만족하면 이제 1등이라고 출력하고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 뒤에 있는 if는 물어본다 안 물어본다? 안 물어보더라. 이 뒤에 있는 이 if로 넘어왔다. 그 얘기는 앞에 있는 이 조건을 만족을 못했을 때 그때 이제 거짓이다 해서 이 뒤로 넘어오는 거죠. 또 두 번째 if에서 내가 지금 방금 구한 그 석차가 2등이랑 똑같아? 그렇게 물어봤죠. 만약에 2랑 똑같다면 2등이라고 출력하고 그냥 또 끝날 거예요. 그 뒤에 있는 거 물어보지 않고 그냥 끝납니다. 2등이라고 출력하고. 근데 만약에 이 두 번째 조건도 만족을 못했다. 그러면 이 두 번째 if를 기준으로 봤을 때 얘가 이제 참이고 얘가 이제 거짓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거짓으로 이동을 해요. 거짓으로 이동했더니 또 if가 또 있어요. 또 있으니까 또 물어보겠죠. 그때 이제 내가 구한 그 순위가 3등이랑 똑같아. 그렇게 이제 물어봤죠. 3이랑 만약에 똑같다면 3등이라고 여기서 이제 출력하고 그냥 또 끝날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조건도 만족을 못했다. 그랬을 때 뭘 출력해달라? 우리 빈 공백을 출력해달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식을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쓴 겁니다. 이 식을 지금 봤을 때 식이 되게 길어 보이는데 여기서 이제 랭크 EQ 쓴 거 있죠? 랭크 EQ 쓴 거 요것만 싹 빼고 한번 보세요.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1이랑 똑같아. 그렇게 물어본 거고, 여기서 이제 2랑 똑같아. 그렇게 물어본 거고, 여기서 이제 3이랑 똑같아. 그렇게 이제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식만 길 뿐이지, 여기서 쓴 거는, 우리가 실제로 쓴 거는 별거 없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문제 풀었듯이 랭크 EQ를 우리가 한번 써놓고 복사해서 계속해서 붙여넣고 해준 거잖아요. 실제 시험장에 가서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제 문제를 풀어도 아무 상관없어요. 이렇게 해주면 우리 1번 문제 끝이요. 2번 문제요. 2번 문제 보니까 이제 표 2에서라고 했어요. 자, 우리 표 2번에 보니까 경기 점수 결과하고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쭉 들어 있습니다. 그때 여기서 우리 이제 성명별로 1차부터 4차까지 그 점수들이 있대요. 각각 이제 사람들마다 1차, 2차, 3차, 4차의 점수가 각각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다 들어 있죠.
이 중에서 가장 큰 점수가 있고 가장 작은 점수가 있는데 이 두 가지 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들의 평균값을 이제 계산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면 지금 이 첫 번째 사람의 데이터를 봤을 때 가장 큰 점수가 이제 81점이고요. 그리고 가장 작은 점수가 이제 71점이요. 이 두 가지 점수를 빼고 79하고 75 이 두 가지 점수를 가지고 평균값을 지금 여기다가 구해주면 됩니다. 그때 우리 이제 사용할 수 있는 함수를 보니까 우리 이제 맥스다, 민이다 이런 이제 함수가 나왔죠. 그러면 가장 큰 점수를 구할 때는 우리가 맥스라는 요 함수를 이제 써주면 될 거고 가장 작은 점수를 구할 때는 민 요 이제 함수를 써주면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평균값을 이제 구할 때 지금 여기 보니까 average if s 얘를 이제 쓰래요. 그러면 요 average if s라는 그 함수 생김새부터 잠깐 보자고요. 자, 우리 average if s라는 요 함수는 얘 친구가 우리 이제 average if가 있죠. 요 함수가 있고 그냥 average가 있고 요런 이제 함수들이 있죠. 그때 그냥 average average요. average 요 이제 함수는 그냥 내가 범위로 잡은 그 데이터들의 평균값을 전부 다 이제 구해줍니다. 그리고 average if하고 이렇게 이제 if만 붙은 거는 얘는 조건에 만족하는 그 데이터의 평균값을 구해주는데 그때 조건은 이제 딱 하나만 설정할 수 있는 그 함수예요. 그리고 average if s 여기는 지금 if 뒤에 s가 붙었죠. 해서 얘는 이제 조건을 여러 개 이제 설정할 수 있는 그 함수입니다. 해서 우리 average if s 이 함수는 맨 앞에다가 어떤 범위에 우리 average 평균값을 구해줄 건지 그 계산 범위를 먼저 찍어주고요. 그리고 그 뒤에다가 첫 번째 조건 범위 지정해주고 그 뒤에다가 우리가 이제 첫 번째 조건을 이렇게 이제 써주면 돼요. 그리고 만약에 두 번째 조건이 있으면 그 뒤에다가 내가 이제 두 번째 조건 범위 설정해주고 그 뒤에다가 두 번째 조건을 써주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세 번째 게 또 있다. 그러면 지금 이런 형태로 계속해서 뒤에다가 우리가 이제 조건을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생긴 게 우리 이제 average if s라는 그 함수요. 해서 얘는 이제 if 뒤에 s가 붙었기 때문에 지금처럼 여러 개의 조건을 우리가 설정할 수 있다고요. 그러면 내가 지정한 이 조건 범위에서 이 조건에 만족하는 거 찾아라. 그리고 이 범위에서 두 번째 조건, 이 조건에 만족하는 그 데이터를 찾아라. 찾아서 내가 지정한 이 계산할 그 범위에 에버리지 평균값을 구해달라. 그거예요. 지금 여기서는 내가 이렇게 이제 조건을 여러 개 설정하게 되면 이 조건들을 모두 다 만족하는 그 데이터의 계산 범위의 평균값을 구해준다고요. 그때 지금 여기서 이제 우리가 조건 쓰는 그 방식 그거 좀 잠깐 살펴보자고요. 우리가 이제 이런 함수에서 조건을 쓸 때 만약에 내가 지금 1차 점수를 가지고 있는데 그 값들 중에서 뭐 80 이상인 걸 찾아라. 그렇게 나오면 크거나 같다 80하고 요거를 우리가 이제 첫 번째 조건 이 위치에다가 우리가 쌍따옴표를 묶어서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겠죠. 그리고 만약에 내가 지금 이 범위에서 남성주라는 그 사람의 이름과 똑같은 그 데이터를 찾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쌍따옴표를 묶어서 남성주하고 이렇게 우리가 조건을 이제 써주면 되겠죠. 그리고 만약에 이제 남성주랑 다른 그 데이터를 찾고 싶어요. 그럴 때는 우리가 요 이름 앞에 가서 는의 반대가 지금 요 기호죠. 얘가 이제 아니다, 다르다 그런 뜻이요. 그래서 남성주랑 다른 그 데이터를 찾아달라. 이렇게 해서 우리가 조건을 이제 써주면 된다고요. 근데 지금 여기서는 우리 이제 가장 큰 점수, 가장 작은 점수를 제외하라 그랬어요. 그때 가장 큰 점수를 구할 때는 max라는 그 함수를 이제 쓰면 될 거고 가장 작은 점수를 구할 때는 min 요 이제 함수를 구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내가 이제 첫 번째 조건으로 max 값과 똑같은 그 데이터를 찾고 싶어요. 그럼 우리가 max라고 이렇게 쓰고 범위를 지정해 주겠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max 값, 가장 큰 값이 나올 거예요. 지금 내가 조건 쓰는 이 자리에다가 지금처럼 max 함수를 지금처럼 이렇게만 쓰면 max 값과 똑같은 그 데이터를 찾아줍니다. 근데 이 max 값을 이제 제외를 시켜줘야죠.
해서 맥스 값이 아닌 그 데이터를 대상으로 할 거예요. 우리가 아까 이제 남성주랑 똑같은 데이터를 찾을 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쓰면 된다 그랬죠. 그리고 남성주랑 다른 그 데이터를 찾아라. 그렇게 할 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다르다라는 이 기호를 붙여준다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서는 맥스 값과 다른 걸 찾을 때는 지금 앞에다가 이렇게 우리 다르다 이 기호 붙여주고요. 그 뒤에다가 우리가 맥스 함수를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는데 지금 이렇게 이제 우리가 함수를 이용해서 이 부등호를 이렇게 이제 붙일 때는 우리가 이 중간에다가 우리가 이제 %로 이렇게 이제 묶어서 이 부등호는 쌍따옴표로 이렇게 이제 묶어서 우리가 이제 표시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조건들을 작성할 때 지금처럼 함수식을 이용할 때 앞에다가 부등호를 붙여줄 때는 지금처럼 이런 형태로 붙여줘야 돼요. 그러면 맥스 값에서 만약에 81이 나왔어요. 그러면 81이라는 이 결과값이랑 그리고 앞에 이제 이 기호가 있었으니까 이 기호랑 이제 이어서 연결시켜서 표시해라. 그렇게 해서 조건이 이렇게 이제 만들어진다고요. 그래서 지금처럼 조건으로 함수식을 이용할 때 이런 형태로 부등호랑 연결을 시켜줘야 된다. 그거 이제 기억하셔야 돼요. 조건 쓰는 이 위치에다가 지금처럼 이렇게만 쓰면 그냥 맥스 값, 최대 값이랑 똑같은 그 데이터를 찾아주고 그리고 지금처럼 이렇게 맥스 값이 아닌 그 데이터를 찾을 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부등호를 써야 되는데 이 부등호는 이렇게 이제 % 연산자를 이용해서 함수랑 연결시켜서 조건을 쓴다라는 거 머릿속에 꼭 집어 넣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냥 값을 이렇게 이제 직접 비교를 할 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이런 형태로 쓰면 되지만 함수를 이용해서 함수의 결과값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값을 비교할 때는 지금처럼 이런 형태로 작성을 해줘야 됩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맥스라는 그 함수로 최대값부터 구해보자고요. 그러면 맥스라고 이렇게 써주고 이 1차부터 시작해서 4차까지 범위를 이렇게 이제 설정을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최대값은 81.0이다. 81.1 맞죠? 그렇게 해서 우리 이제 맥스 값을 구하면 되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min이라는 그 함수로 가장 작은 그 점수를 구할 때는 여기서 요 함수 이름만 그냥 min으로 변경시켜주면 된다고요. 그러면 max라는 요 함수는 잠깐 잘라내기 좀 해 놓을게요. 그리고 average if s 그거 이제 쓰자고요. 해서 average 하고 이렇게 이제 써주고 average if s 하고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그러면 우리는 뭐의 평균값을 구할 거예요? 우리는 점수들의 평균값을 구할 거예요. 해서 점수가 들어있는 이 범위 1차, 2차, 3차, 4차의 평균값을 구할 거니까 이 범위를 이렇게 이제 설정을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첫 번째 조건이요. 첫 번째 조건은 내가 지금 점수를 이만큼을 가지고 있다. 여기에서 뭘 찾아라? 맥스 값이 아닌 그 데이터를 찾아달라.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여기다 이제 아니다, 다르다 그 기호 이렇게 이제 붙여주고 뒤에다가 %, 이렇게 열어주고 그리고 맥스 함수 아까 쓴 거 잘라내게 해놨죠? 그거 이제 붙여넣기만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내가 지정한 이 범위에서 맥스 값이랑 다른 그 데이터를 구해줍니다. 그리고 그 뒤에다가 컴마 찍어주고요. 두 번째 조건은 내가 또 1차, 2차, 3차, 4차의 그 범위, 그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 그 범위에서 이번에는 뭘 빼야 돼요? 우리 가장 작은 점수 그거 빼야죠. 해서 그 뒤에다가 또 쌍따옴표를 묶어서 다르다, 아니다 이 기호 붙여주고 그리고 %, 이렇게 열어주고요. 컨트롤 V요. 그러면 또 맥스 함수가 나오겠죠. 이 맥스 함수만 우리가 min으로 이렇게 이제 변경을 시켜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놓고 이제 뺀 뒤에서 쓸 거 다 썼으니까 average if s 그 함수 가로만 이렇게 이제 닫아주면 돼요. 그러면 일단 엔터 한번 누를게요. 엔터를 눌렀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나왔어요. 지금 이 4개 점수를 봤을 때 가장 큰 게 얘고 가장 작은 게 얘죠. 그때 이 두 개의 점수의 평균값이 77이래요. 그러면 이게 맞나 확인할 때는 이렇게 이제 두 개의 셀을 우리가 이제 범위로 지정을 하면 됩니다. 이렇게 이제 두 개 셀을 내가 선택하고 나서 상태 표시를 보게 되면 맨 밑에 이곳에 평균값도 나오고 개수 나오고 합계도 나온다고요. 지금 우리가 평균값을 볼 거니까 평균이 77이 맞죠? 이렇게 해서 맞게 나왔나 틀리게 나왔나 확인해 주면 돼요.
그래서 이제 아래쪽으로 이제 채우기를 쭉쭉쭉 해보면 지금처럼 이렇게 평균값들이 싹 다 이제 계산이 됐습니다. 그 중에서 이 데이터 좀 보자고요. 이 데이터를 봤을 때 가장 큰 점수가 56점이죠. 그리고 가장 작은 거는 우리 49점이요. 그러면 53점, 51점 이 두 가지의 평균값이요. 그 평균값이 52 이렇게 나오는 게 맞죠? 그리고 이 데이터도 한 번만 더 보자고요. 지금 이 데이터를 봤을 때 이 4개 데이터 중에 가장 큰 건 96점이고요. 가장 작은 게 92점이에요. 그러면 93, 95 이 두 가지의 평균값이 94점이 맞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결과값이 정확하게 나왔나 안 나왔나 확인해 주셔야 돼요. 그때 제가 방금 문제 풀 때 쓴 식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작성을 했습니다. 지금 여기 이제 식을 보게 되면 얘가 이제 계산할 그 범위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얘가 이제 첫 번째 조건 범위요. 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데이터들이요. 이 점수들 중에서 뭐랑 다른 거 찾아라. 우리 맥스값과 다른 그 데이터를 찾아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첫 번째 조건을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써준 거고, 그리고 두 번째 조건 범위요. 두 번째 조건 범위도 어차피 똑같겠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데이터들 중에서 뭐랑 다른 거 찾아라. 우리 미네값과 다른 거 찾아라. 그렇게 해요. 그때 맥스다, 미니다 이런 함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조건을 써줘야 되기 때문에 맥스다, 미니다에서 이렇게 이제 함수명을 먼저 써주고, 그리고 그 앞에다가 부등호를 붙일 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n% 연산자 그걸 이용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붙여 놓은 거예요. 이렇게 해주면 이제 가장 큰 점수, 가장 작은 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그 데이터들의 이 범위에 들어있는 그 데이터의 평균값을 이렇게 이제 계산을 해준다고요. 그러면 지금 요거 이제 함수, 지금 우리가 average if s를 봤는데 얘랑 이제 아주 유사한 그 i가 있어요. 그 i가 우리 이제 sum if s라는 그 함수요. 이 sum if s라는 그 함수랑 average if s는 함수 형식이 다 똑같아요. 지금 여기서는 이제 sum이라고 붙었으니까 내가 계산하고자 하는 이 데이터가 있죠. 이 범위에 sum 합을 이제 구해준다고요. 그때 이 첫 번째 조건, 이 두 번째 조건에 만족하는 그 데이터들의 우리 sum 합을 계산해달라 그겁니다. 그래서 얘랑 얘는 함수 형식이 완전히 똑같아요. 그리고 얘랑 이제 조금 유사한 그 i가 있어요. 그 i가 우리 이제 count if s라는 그 i요. 이 count if s라는 이 i는 맨 앞에 우리가 이제 계산 범위를 쓰죠. 얘는 그 계산 범위만 빼주면 됩니다. 그래서 count if s라고 쓰고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첫 번째 조건 찍어주고요. 두 번째 조건 이렇게 이제 찍어주면 돼요. 그래서 다른 함수랑 비교를 했을 때 첫 번째 조건, 두 번째 조건, 첫 번째 조건, 두 번째 조건 얘네 쓰는 건 다 똑같다고요. 근데 여기에는 이제 sum이라는 함수가 여기에는 이제 average가 붙었으니까 그 계산할 범위요. 어떤 범위의 합을 구할지, 어떤 범위의 평균값을 구할지 그 계산 범위만 맨 앞에 들어간다고요. 이 count if s는 그냥 개수를 구해주면 되죠. 그래서 이 조건과 이 조건, 이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다 만족하는 그 데이터의 count, 개수를 구해달라 그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함수는 함수 형식이 유사하기 때문에 같이 기억 좀 해두세요. 그리고 지금 여기다가 제가 이제 average if를 썼는데 얘도 함수 형식 그거 잠깐만 정리 좀 하자고요. 우리 average if라는 요 함수는 우리 앞에다가 조건 범위를 먼저 설정을 해요. 그래서 조건 범위를 이제 지정해 주고요. 그 뒤에다가 우리가 이제 조건을 써 줍니다. 그리고 맨 뒤에다가 계산할 그 데이터의 범위를 이렇게 이제 지정을 해 주면 돼요. 그러면 내가 지정한 이 범위에서 이 조건에 만족하는 그 데이터를 찾아서 이 범위에 들어있는 그 값의 에버리지 평균값을 구해달라 그겁니다. 그리고 얘랑 이제 형식이 똑같은 그 i가 있는데 그 i가 우리 이제 sum if요. sum if라는 i는 얘랑 함수 형식이 똑같다고요. 근데 여기는 이제 sum이 붙었으니까 이 계산 범위의 합을 이제 구해줍니다. 그리고 얘랑 이제 함수 형식이 아주 유사한 그 i가 있어요. 그 i가 우리 이제 count if요. 우리 count if는 여기서 이제 우리 계산 범위 요것만 이제 빠집니다. 그래서 내가 지정한 이 범위에서 이 조건에 만족하는 그 데이터의 count 개수를 구해달라 그거예요.
해서 지금 여기 써놓은 얘네들과 지금 이 두 가지 함수를 보면 계산 범위가 앞에 들어가냐 뒤에 들어가냐 그 차이예요. 여기서 에버리지 if가 됐든 sum if가 됐든 여기서는 조건을 딱 하나만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조건을 여기다가 이제 먼저 써주고 이 조건에 만족하는 그 데이터에 어떤 범위의 합을 구할지 어떤 범위의 평균을 구할지 그걸 맨 뒤에다가 계산 범위로 찍어준다고요. 근데 sum if s가 됐든 average if s가 됐든 얘네들은 조건을 이제 여러 가지 쓸 수가 있죠. 해서 계산 범위가 맨 앞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런 6가지 함수를 제가 정리해 드렸는데 이 함수에서 우리가 이제 조건 첫 번째 조건이다 두 번째 조건이 돼서 이런 이제 조건들을 우리가 작성을 이제 할 수가 있죠. 이 조건 쓰는 그 방식은 전부 다 똑같다고요. 그래서 이 내용은 그렇구나 그리고 그냥 지나가지 마세요. 지나가면 나중에 또 몰라요. 몰라서 문제를 또 못 풉니다. 못 푸니까 지금 이런 형태로 함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조건을 걸어줄 수 있는데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거를 외우고 지나가세요. 외워야 다음번에 비슷한 유형의 문제가 나왔을 때 문제를 풀 수 있다고요. 자, 이렇게 해주면 우리 2번 문제 끝이요. 3번 문제요. 3번 문제 보니까 이제 표 3번에서 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 표 3번에 보니까 신제품 판매 현황이다 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쭉 들어있어요. 자, 여기서 이제 지점명이라는 게 있대요. 자, 우리 지점명이 우리 B열에 쭉쭉쭉 들어있죠. 이 지점명이 중부인 그 지점의 판매금액의 합계를 중부 판매금액 C의 25번 이 셀에다가 계산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때 이제 우리가 판매금액은 지금 C열에 쭉쭉쭉 들어있는데 이 판매금액의 합을 이제 우리가 구해줄 건데 그때 이제 조건이 붙은 거죠. 지점명이 중부인 것만 대상으로 해라. 그 조건이 이제 붙은 거예요. 그때 이제 우리가 쓸 수 있는 그 함수를 봤더니 우리 dsum이라는 요 함수가 있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dsum이라는 요 함수를 가지고 우리가 판매금액의 합계를 이제 계산해 주면 됩니다. 그때 요런 이제 dsum 요런 함수를 보고 우리가 이제 데이터베이스 함수라고 그렇게 부르고 데이터베이스 함수에 보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dsum이라는 요 함수만 있는 게 아니라 dsum이다, daverage다, dmax다, dmin이다 해서 여러 가지 함수들이 있죠. 그런 데이터베이스 함수들은 싹 다 첫 번째 글자가 이제 D로 시작하고요. 그리고 이런 함수들은 싹 다 생김새가 다 똑같죠. 해서 맨 앞에다가 우리가 전체 범위를 먼저 지정해 주고요. 그리고 몇 번째 열을 가지고 이제 계산을 할 건지 그걸 이제 우리가 찍어주고 그 뒤에다가 우리가 조건 쓴 그 범위만 우리가 범위로 지정을 해주면 됩니다. 그때 이 문제를 읽어봤을 때 조건을 이제 어디다가 작성해라 그런 말이 없죠. 문제상에. 근데 그때 조건은 지점명이 중부랑 똑같은 거 찾아라 그거예요. 그때 우리가 표 3번을 봤을 때 지점명이 중부랑 똑같다라고 해서 우리가 데이터베이스 함수를 쓸 때 우리가 조건 범위로 요 B의 14번, B의 15번 셀을 우리가 범위로 사용해서 우리가 식을 작성해 주면 돼요. 그러면 이제 전체 범위는 이만큼을 이제 잡아주면 되는 거고 그때 이제 우리는 판매 금액의 이제 합계를 구할 거니까 그때 이제 내가 전체 범위를 이만큼을 잡았을 때 첫 번째 열에는 우리 사원명이 들어있고 두 번째 열에는 우리 지점명이 들어있고 세 번째 열에 판매 금액이 들어있으니까 우리가 이제 계산열을 3이라고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겠죠. 그럼 이제 우리가 식 한번 써보자고요. 자, 일단은 는이라고 먼저 써주고 dsum하고 우리가 써주면 되겠죠. 해서 dsum이라고 써주고 전체 범위 이만큼을 범위 지정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컴마요. 그 다음에 이제 계산열. 우리는 판매 금액의 합계를 구할 거예요. 내가 지금 이만큼 범위를 잡았을 때 판매 금액이라는 거는 세 번째 열에 들어있으니까 우리가 이제 3이라고 직접 계산열을 찍어주면 되겠죠. 그리고 그때 조건 범위요. 그때 조건은 지점명이 중부랑 똑같은 것 중에서 합계를 구해달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조건을 지점명이 중부인 거 그렇게 해서 우리가 범위를 지정해 주면 됩니다. 그리고 가로 닫고 엔터요. 엔터를 눌렀더니 56,088원이다 하고 이렇게 이제 나왔어요. 그때 여기서 이제 중부 판매 금액 지금 방금 우리가 구했죠. 얘는 10의 자리에서 반올림을 하래요. 반올림을 해서 100의 자리까지 표시하시오.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지금 표시에 얘 보니까 지금처럼 금액이 이렇게 있을 때 10의 자리가 지금 7이라는 그 값이죠. 이 7이라는 이 값은 반올림이 되는 숫자이기 때문에 반올림을 해서 지금처럼
53400 하고 그렇게 계산이 돼서 표시가 되게 만들어라. 그거예요. 그때 이제 우리는 문제에서 반올림을 해라. 그렇게 나왔으니까 라운드라는 요 함수를 이제 써주면 되겠죠. 우리가 이런 반올림이 됐든 올림이 됐든 내림이 됐든 우리가 그런 것들을 해줄 때 라운드가 됐든 라운드 다운이 됐든 라운드 업이 됐든 그런 함수들을 쓰는데 그런 함수를 쓸 때 우리가 자릿수를 찍어줄 수 있죠. 그런 이제 자릿수가 시험 문제상에 10의 자리까지 표시해 달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올 때가 있겠죠. 그리고 지금 문제처럼 100의 자리까지 표시해 달라. 아니면 1000의 자리까지 표시해 달라. 아니면 우리 10,000의 자리까지 표시해 달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올 수 있겠죠. 이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을 때 우리가 자릿수는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우리 10의 자리까지 표시해 달라라고 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라운드라는 그 함수에서 자릿수를 찍을 때 -1을 써주면 되고요. 100의 자리다 그러면 이제 -2를 쓰면 되고 1000의 자리다 그러면 이제 -3을 쓰면 되고 10,000의 자리다 그러면 이제 -4를 써주면 됩니다. 요게 이제 조금 헷갈릴 수 있으니까 시험 보기 전에 외우세요. 그러면 지금 이 문제에서는 100의 자리까지 그렇게 이제 표시할 거니까 우리가 이제 -2 요걸 이제 써주면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썼던 이 dsum이란 요 함수 자체를 맨 앞에 찾아가서 이제 라운드로 이제 싹 다 이제 묶어주면 됩니다. 라운드라고 쓰고 내가 지금 dsum에서 구한 그 합계가 있다. 그 합계를 반올림을 해서 -2 100의 자리까지 표시해 달라. 이렇게 해서 우리가 식을 써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식 쓸 거 다 썼으니까 이제 엔터만 땅 하고 눌러주면 되겠죠. 그랬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10의 자리에서 이제 반올림을 해서 지금처럼 100의 자리까지 그렇게 이제 표시가 됐습니다. 그때 이제 제가 문제 풀 때 쓴 식이 지금처럼 이렇게요. 그래서 우리가 dsum이라는 요 함수를 기준으로 봤을 때 이 전체 범위에서 우리 세 번째 열에 있는 그 데이터에 dsum 합을 구해달라. 세 번째는 판매 금액이 들어있죠. 이 판매 금액의 합을 구해달라. 그때 조건은 지금 이 위치에 있다. 그때 조건은 지점명이 중부인 거. 그렇게 해서 우리가 식을 써준 겁니다. 그렇게 하면 이제 이 조건에 만족하는 그 데이터의 합이 그렇게 나올 텐데 그 합을 이제 표시를 할 때 라운드 반올림을 해라. 반올림을 해서 -2 100의 자리까지 표시해 달라. 그렇게 해서 지금처럼 식을 이렇게 이제 써준 겁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우리 3번 문제 끝이요. 4번 문제요. 4번 문제 보니까 이제 표 4번에서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 표 4번에 보니까 기부 현황이다 했고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쭉 들어 있어요. 자, 여기서 이제 구매 금액이라는 게 있대요. 자, 우리 구매 금액이 우리 G열에 쭉쭉쭉 들어 있죠. 이 구매 금액을 만으로 나눴을 때 그때 나머지 값이랑 우리 기부 구분표라는 게 있대요. 기부 구분표가 우리 지금 이곳에 쭉쭉쭉 들어있죠. 이 데이터를 이제 이용해서 기부에다가 우리 별표를 이제 표시하시오.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그때 이제 기부 구분표에 보니까 0 이상 2,000 미만이라면 별표를 이제 하나만 표시해라. 2,000 이상 4,000 미만이라면 별표 2개 표시하고 4,000 이상 6,000 미만이라면 별표를 이제 3개 표시해라. 그리고 이제 6,000 이상 8,000 미만이라면 별표를 이제 4개 표시하고 8,000 이상 우리 10,000 미만이라면 별표를 이제 5개 표시해라. 그렇게 해서 나온 거죠. 그때 이 앞에 있는 이 값은 뭐다? 만으로 나눴을 때 그때 나머지 값을 가지고 그렇게 이제 서로 비교해서 우리가 이 데이터를 가지고 오는 겁니다.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이 구매 금액을 일단은 만으로 나눴을 때 그때 나머지 값부터 한번 구해 보자고요. 그때 이제 우리가 나머지 값을 구할 때 MOD라는 요 함수를 이제 이용하면 되겠죠. 그때 이제 MOD 는이라고 먼저 써주고 MOD라고 이렇게 쓰고 가로 열어주고요. 내가 지금 구매 금액 이만큼을 가지고 있다. 이 금액을 얼마로 나눴을 때 만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 값이요. 그래서 그 뒤에다가 만이라고 직접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겠죠. 그러면 G의 15번 셀에 들어있는 거 나누기 만을 했을 때 그때 MOD 나머지 값을 구해달라. 그거죠. 이렇게 해놓고 우리가 이제 엔터만 땅 하고 눌러보면 되겠죠. 엔터를 눌렀더니 지금처럼 6200 하고 그렇게 나왔고요. 그 밑으로 이제 채우기를 쭉쭉쭉 해보니까 지금처럼 나머지 값이 만으로 나눴을 때 그 나머지 값이 이렇게 이제 나오는 게 맞죠. 그럼 이제 나머지 값은 다 구했어요.
그러면 이 나머지 값에 따라서 이 별표를 이제 우리가 가지고 와야 되는데 이 기부 구분표가 생긴 걸 보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열 단위로 그렇게 이제 데이터가 쭉쭉쭉 들어있죠. 그러면 이 표를 이제 참조를 할 때 우리가 이제 vlookup이라는 요 함수를 이제 이용하면 됩니다. 해서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6200이 이 표에서 어디에 해당하는지 그걸 찾아야 되겠죠. 그럼 6200을 우리가 찾아주면 지금 이곳에 이제 해당하는 거고, 그때 이제 별표가 4개가 표시가 되게 우리가 기부 이곳에 세 번째 열에 있는 이 데이터를 가지고 오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이 기부라는 이 칸에 이제 별표가 각각 이제 표시가 되게끔 그렇게 이제 만들어 줄 거예요. 그때 이제 우리 vlookup이라는 그 함수가 어떻게 생겼는지 그거부터 보자고요. 자, 우리 vlookup이라는 이 함수는 맨 앞에다가 이제 찾을 값을 먼저 찍어주고요. 그 뒤에다 이제 참조 범위를 우리가 지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얘는 이제 vlookup이니까 열 참조할 거죠. 해서 그 뒤에다 이제 열 번호를 우리가 찍어주고 맨 뒤에다가 이제 우리가 옵션만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됩니다. 그때 이 옵션은 뭘 하는 옵션이냐? 우리가 이 참조 범위에서 내가 이 찾을 값을 찾겠죠. 그때 이 찾을 값을 이 참조 범위에서 어떻게 찾을 건지 그걸 이제 지정해 주는 게 우리 옵션이요. 우리가 hlookup이 됐든 vlookup이 됐든 이런 함수에서 쓸 수 있는 그 옵션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true라는 이 옵션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false라는 이 옵션이 있고 이렇게 이제 두 가지 옵션이 있어요. 이 true라는 이 옵션은 우리가 옵션을 이제 생략하고 쓸 수 있는 게 우리 true라는 이 옵션이고요. false라는 이 옵션은 우리가 무조건 이제 써야 되는 거예요. 그때 이 true라는 이 옵션은 내가 이 찾을 값을 이 참조 범위에 찾을 때 이제 근사값으로 찾아주세요. 그게 이제 우리 true라는 이 옵션이고요. 우리 false라는 이 옵션은 정확하게 일치하는 그 값으로 찾아달라. 그게 이제 우리 false라는 이 옵션입니다. 해서 이 찾을 값을 이 범위에 찾을 때 근사값으로 찾을 건지 아니면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으로 찾을 건지 그걸 이제 정해주는 게 우리 옵션이요. 그러면 나는 지금 6200을 가지고 있죠. 6200이랑 이 범위에서 똑같은 거 찾아라. 없죠. 3600이랑 똑같은 거 찾아라. 없죠. 4500이랑 똑같은 거 찾아라. 없죠. 해서 우리가 이제 이 옵션을 쓸 때 우리가 근사값으로 이제 찾아줘야 돼요. 그때 이 근사값을 찾을 때는 우리가 true를 쓰거나 생략을 해주면 되는데 조금 있다가 이 vlookup이라는 요 함수를 쓸 때는 우리가 옵션을 이제 생략하고 쓰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내가 여기다가 구해놓은 이 6200 이게 이제 찾을 값이 되겠죠. 그리고 우리 참조 범위는 지금 이만큼이 될 거고요. 그때 나는 이 표에서 우리는 이 기부 별표가 1개, 2개, 3개, 4개, 5개 하고 들어있는 이 열에 들어있는 이 데이터를 가지고 와야 되겠죠. 그때 내가 참조 범위를 이만큼을 범위를 설정을 했을 때 그때 첫 번째 열에는 요 값이 들어있고 두 번째 열에 요 값이 들어있고 우리 세 번째 열에 요 별표가 들어있죠. 그래서 우리가 열 번호를 이제 3이라고 써서 이제 별표를 갖다 달라. 그렇게 써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옵션은 이제 생략하고 쓸 거고요. 그럼 이제 식 한번 써볼게요. 지금 여기 6200 구해놓은 거 있죠? 요거 이제 모드라는 함수로 구했잖아요. 요거 이제 잘라내기 좀 해놓을게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vlookup하고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됩니다. vlookup 찾아라. 뭘 찾아라? 컨트롤 V요. 내가 mod라는 함수를 가지고 나머지 값 구했죠? 그 나머지 값에 해당하는 거 찾아라. 어디에서? 내가 이만큼 이 참조 범위에 찾아라. 이 참조 범위에 찾아서 몇 번째 열에 있는 거? 세 번째 열에 들어있는 이곳에 들어있는 우리 별표 이거를 이제 갖다 달라. 그리고 그 뒤에다가 이제 옵션을 쓰면 되는데 옵션을 이제 생략하고 쓸 겁니다. 그때 우리가 이 참조 범위 같은 경우에는 내가 첫 번째 칸을 계산하든 두 번째를 계산하든 세 번째를 계산하든 네 번째를 계산하든 상관없이 어떤 칸을 계산하든 무조건 우리는 이 범위만 참조를 해야 돼요. 해서 그때 이 참조 범위는 변하지 않죠. 변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이제 F4번 눌러서 절대 참조로 이렇게 이제 만들어주면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엔터만 땅 하고 눌러주면 되겠죠. 그랬더니 얘는 이제 별표가 4개가 나왔고요. 그 밑에는 이제 3600이니까 별표가 2개 나오면 되겠죠. 그리고 그 밑에는 이제 4500이니까 별표가 3개가 나오면 될 거고요. 그 밑에는 이제 1800이니까 별표가 이제 1개만 나오면 되겠죠. 그리고 그 밑에는 이제 5500이니까 3개. 그리고 그 밑에는 이제 3000이니까 2개.
그 밑에는 이제 1700이니까 1개, 그 밑에는 이제 3000이니까 별표 2개, 그리고 그 밑에는 이제 8300이니까 별표가 5개가 나오면 됩니다. 그때 이제 제가 문제 풀 때 쓴 식이 지금처럼 이렇게요. 해서 우리가 MOD로 만으로 나눈 그 나머지 값 있죠? 그 나머지 값을 싹 다 구한 다음에 그 나머지 값에 해당하는 거를 이 범위에서 이제 참조를 하겠다. 그렇게 해서 이 범위를 우리가 이제 참조 범위로 설정을 해준 거죠. 이곳에서 이제 나머지 값, 만으로 나눴을 때 그때 나머지 값에 해당하는 그 데이터를 찾아서 우리는 세 번째 열에 들어있는 이 별표를 이제 갖다 달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브이룩업으로 지금처럼 식을 이렇게 이제 써준 거요. 이렇게 하면 우리 4번 문제 끝이요. 5번 문제요. 5번 문제 보니까 이제 표 5번에서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 표 5번에 보니까 사원급여 현황이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쭉 들어있어요. 자, 이곳에 보게 되면 이제 부서명이라는 게 있대요. 자, 우리 부서명이 지금 B열에 이제 쭉쭉쭉 부서명이 쭉 들어있죠. 자, 이곳에서 기획부가 아닌 그 사원들의 급여의 이제 평균값을 C의 39번 셀에다 계산해라. 지금 이곳에다가 우리 급여의 평균을 구하는데 그때 조건이 붙은 거죠. 그때 조건은 기획부랑 똑같은 거 찾아라. 그게 아니라 기획부가 아닌 그 데이터들 중에서 급여의 평균을 구해달라. 그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평균을 구할 때 에버리지가 필요한데 지금 여기 함수를 봤을 때 에버리지가 없어요. 에버리지가 없고 SUMIF가 있고 COUNTIF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SUMIF라는 그 함수를 가지고는 우리가 이제 합을 이제 구해줄 수 있죠. 합을 이제 구해놓고 그거를 이제 우리가 COUNTIF라는 그 함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개수로 이제 나눠서 우리가 이제 평균값을 구할 겁니다. 해서 우리가 요 함수 이 평균값을 이제 구할 때 우리가 이제 SUMIF에서 우리가 COUNTIF를 서로 나눠서 우리가 이제 평균값을 구해줄 거예요. 해서 우리가 SUMIF 나누기 COUNTIF 이렇게 해서 계산할 거예요. 그때 이제 우리 SUMIF라는 요 함수랑 COUNTIF라는 함수의 생김새 좀 보자고요. 자, 우리 COUNTIF라는 요 함수요. 요 함수는 앞에다가 이제 우리가 조건 범위를 먼저 지정해 주고 그 뒤에다 이제 우리가 조건만 써주면 되겠죠. 해서 내가 지정한 이 범위에서 이 조건에 만족하는 그 데이터를 찾아서 카운트, 개수를 구해달라. 그거예요. 그러면 이 조건에 만족하는 게 몇 개인지 그 개수가 딱 하고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SUMIF요. SUMIF라는 요 함수는 우리 COUNTIF랑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COUNTIF 요것만 우리가 함수 이름 이렇게 이제 바꿔주고요. 그리고 맨 뒤에 가서 이제 컴마 찍어주고 우리가 이제 계산 범위만 추가로 더 써주면 돼요. 그러면 이 범위에서 이 조건에 만족하는 걸 찾아서 이곳에 들어있는 그 범위에 합을 구해주세요. 그거예요. 해서 지금 우리 COUNTIF랑 SUMIF를 봤을 때 지금 앞에다 쓴 거 조건 범위, 컴마 조건 범위, 컴마 조건 요건 이제 똑같죠. 그리고 계산 범위만 추가로 이제 더 써준 거예요. 왜? 여기서 이제 합을 구하긴 구하는데 뭐의 합을 구할지 그 계산할 범위, 합계를 구할 그 범위를 우리가 이제 찍어주면 된다고요. 그럼 이제 우리 식 한번 써보자고요.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 COUNTIF 먼저 쓸게요. 자, 우리가 는이라고 먼저 써주고 우리 COUNTIF요. COUNTIF라고 써주고 가로 열어주고요. 내가 지금 이곳에서 부서명을 가지고 있다. 이 부서명들 중에서 어떤 거 찾아라? 우리 기획부가 아닌 걸 찾으라 그랬죠. 근데 만약에 기획부랑 똑같은 걸 찾겠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처럼 식을 이렇게만 써주면 돼요. 해서 기획부라고 이렇게 쓰게 되면 이 범위에서 기획부랑 똑같은 거 그걸 이제 찾아주는 거고 여기서는 기획부가 아닌 데이터를 찾을 거기 때문에 우리가 기획부라고 쓴 거 있죠. 요 앞에다가 다르다, 아니다, 는, 같다의 반대 요 다르다라는 요 부등호를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붙여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엔터를 땅 하고 눌러보면 지금처럼 7개가 있대요. 자, 우리 기획부가 아닌 게 여기 있죠. 그리고 그 밑에 2개가 더 있습니다. 그러면 요게 싹 다 이제 7개가 맞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식을 써주면 된다고요. 그러면 여기서 쓴 이 COUNTIF 있죠? 요거는 이제 컨트롤 X 잘라내기 좀 해 놓을게요. 그러면 이제 SUMIF 함수 한번 써보자고요. 자, 여기다 이제 SUMIF라고 써주고 가로 열어주고요. 자, 내가 지금 부서명을 가지고 있는데 이 부서명들 중에서 어떤 거 찾아라? 우리
기획부가 아닌 거 찾아라 라고 해서 다르다라는 저 부등호 붙여주고 기획부라고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겠죠. 기획부랑 다른 걸 찾아서 뭐의 합을 구해달라? 우리의 급여의 합을 구해주세요. 그렇게요. 해서 우리가 계산할 범위를 급여가 들어있는 이 범위를 싹 다 이제 범위 잡아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로 닫고 엔터를 땅 하고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샵으로 나와요. 이건 이제 C열의 너비가 좁아서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럼 바로 그냥 평균값 구해버릴게요. 지금 이곳에서 구한 게 기획부가 아닌 그 사람들의 급여의 이제 합을 구한 거고 그 뒤에다가 이제 나누기 써주고 우리가 count if 뒤에다 붙여넣기 해주면 되겠죠. count if를 아까 우리가 잘라내기 해놨으니까 컨트롤 V만 눌러주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sum if 나누기 count if에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식을 쓴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엔터요. 엔터를 눌렀더니 지금처럼 기획부를 제외한 그 급여의 평균이 이만큼 이제 나온대요. 그때 이제 제가 문제 풀 때 쓴 식이 지금처럼 이렇게요. 그래서 우리가 조건 범위, 조건이요. 조건 범위, 조건. 지금 얘네들만 봤을 때는 다 똑같죠? 우리가 부서명이 들어있는 그 범위에서 어떤 거 찾아라? 기획부랑 다른 거 찾아라. 그렇게요. 그렇게 해서 조건 범위, 조건은 똑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뭔가 이제 합을 구해줘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급여의 이제 합계를 구해서 평균값을 구할 거라 급여가 들어있던 그 범위를 싹 다 우리가 sumif라는 함수에서 마지막에서 계산 범위로 우리가 이제 잡아준 거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sumif 나누기 countif에서 이렇게 우리가 식을 써준 겁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평균값이 계산이 돼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나왔어요. 그리고 지금 이 함수를 통해서 한 가지만 더 기억 좀 하세요. 우리 sumif라는 요 함수랑 똑같이 생긴 아이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 아이가 우리 average if라는 요 함수요. 우리 average if라는 요 함수도 이 조건 범위에서 이 조건에 만족하는 걸 찾아서 이곳에 우리가 계산 범위로 지정한 그 곳에 평균값을 구해달라 그거예요. 그때 이제 조건 범위, 조건 이건 다 똑같다고요. 그래서 우리 sumif와 우리 average if는 계산 범위가 뒤에 더 추가가 된다. 요거 꼭 기억하세요. 이렇게 해주면 이제 5번 문제 끝이요. 이렇게 해서 우리 계산 작업에 있는 이 5문제를 다 같이 한번 풀어봤는데 지금 이 문제들을 쭉쭉쭉 풀어봤을 때 계속해서 우리 기본 모의고사부터 시작해서 문제를 차근차근 잘 풀어오신 분들은 쉽게 문제 풀 수 있을 거예요. 함수가 뭐 새로운 그런 함수가 나온 게 아니잖아요. 앞에서부터 계속해서 풀던 그런 함수들이 나왔기 때문에 크게 어렵지 않게 문제를 풀 수 있었을 거예요. 만약에 지금 내가 이 문제를 풀고 있는데도 이거 나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게 되면 꼭 반복적으로 연습하셔야 돼요. 시험장 갔을 때 이런 형태랑 비슷한 유형으로 그렇게 문제가 나와봐요. 그러면 시험장 가서 또 못 풀어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풀었던 그런 비슷한 유형들은 반드시 문제를 꼭 풀 수 있게끔 여러분들이 연습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럼 이 문제도 직접 한번 풀어보시고 헷갈리거나 잘 안 되는 그런 문제가 있을 때는 꼭 반복적으로 연습하고 지나가세요.